자, 이번에는 해수의 특성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자, 그림은 전 세계 해양의 표층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치? 자, 그러면은 문제가 뭐다? 수온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물었단 말이야.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수온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였다? 태양 에너지였지? 태양 에너지.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2번 문제.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물었단 말이야. 영향을 주는 요인 물었지. 첫 번째 뭐였다? 태양 에너지. 두 번째는 혼합층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람 해서 1번하고 3번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3번에서 5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느 해역의 연직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그럼 먼저 정리를 하자. A가 혼합층, B가 수온약층, C가 심해층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A에서 C층의 이름을 옳게 짝지은 것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되는 답 3번 되겠다. 자, 4번 문제. A에서 C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층의 기호와 이름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다. 태양 에너지의 대부분 흡수에서 수온이 높으면서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바람의 혼합작용 이렇게 나와 있다. 그치? 혼합층 되겠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 5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혼합층이지 바람에 강하게 불수록 어떻게 된다? 두꺼워진다 라고 돼야 돼. 그치? 자, 2번. B층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진다. 수온약층 낮아진다. 3번. B층의 해수의 혼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아니지. 안정적이기 때문에 혼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거. 대류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죠.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4번. C층은 계절에 따라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심해층 계절에 따라서 위도나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라고 했다. 그래서 답은 4번 될 거고,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층은 어느 층? 가장 윗부분인 A층이 가장 많이 받더라.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 되겠다. 자, 6번 문제 보면은, 자, 오른쪽 그림은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를 해역에 측정한 수온 영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나오면 뭐부터 보자? 위쪽 라인, 맨 위쪽 라인 볼 거야. 그치? 그래서 위에서 온도가 제일 높은 A가 저위도, 그리고 B가 중위도, C가 고위도다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각각 해역의 특징들 볼 겁니다. A 해역. 혼합층이 가장 두껍게 발달되어 있다. 혼합층이 가장 두껍게 발달된 것은 중위도 지역인 B해역 되겠지. 수온약층의 수온 변화 정도가 가장 큰 것은 누구? A. 저위도 지역에서 수온약층이 가장 발달되어 있고요. 표층수온이 가장 낮은 거, 표층수온이 가장 낮은 것이 맞죠? 디귿 맞는 내용. A는 저위도, C는 고위도 해역이다.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맞는 내용이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7번. 혼합층의 두께가 적도보다 중위도 지역에서 더 두껍게 나타나는 까닭. 중위도에서 뭐가 강하기 때문에? 바람이 강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알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중위도 해역에서 바람이 더 강하게 불기 때문이다 라는 3번이 답이 되겠다. 자, 8번에서 9번 문제. 그림과 같이 실험장치를 설치하고 전등을 켜기 전, 전등을 켜고 10분 후, 선풍기를 켠 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A가 전등을 켜기 전 될 거고요. 그리고 C가 전등을 켠 후, 그리고 B는 선풍기까지 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A에서 C 중 전등을 켜고 10분 후의 수온과 얘는 C 될 거고, 선풍기를 켠 후 수온에 나타난 그래프 얘는 B 되겠지. 그래서 C랑 B 되는 거 찾으면 되니까 답은 5번 되겠네. 자, 9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등은 태양, 선풍기는 바람에 해당할 거고, 선풍기를 켜면 수온이 일정한 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층이 나타나는 거지, 혼합층이 생기는 거야. 그지? 혼합층이 발생을 하겠다라는 거. 선풍기를 켜기 전에는 두 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맞죠? 온도가 낮아지는 층과 일정한 층,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구분되는 거고요. 태양 에너지는 깊이에 따라 들어오는 양이 달라진다. 깊이 돌아가서 깊이가 점점점 깊어질수록 태양 에너지의 양은 줄어든다라는 거 맞는 내용입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없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켜면은 일정한 층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알면 되겠네.
자, 10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염료 A와 B 물었다. A 가장 많은 거니까 누구다? 염화 나트륨. B가 두 번째로 많으니까 B는 염화 마그네슘 이렇게 되겠네. 자, 요렇게 두고 이제 문제를 볼 거야. A는 염화 나트륨이고 짠맛을 나타내는 거죠. 짠맛. 소금의 주성분 맞고요. 염화 마그네슘. 두부 만들 때 간수로 사용한다. 요거 참고로 더 알아두면 되겠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쓴맛을 나타내는 것은 염화 마그네슘이었죠. 자, 11번 문제입니다. 염분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있다. 해수 100g 아니고 얼마? 1000g에 들어있는 용류의 총량을 나타낸 것이다. 강물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물의 양이 많은 거죠. 물의 양이 많으면 염분이 어떻다? 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료의 양은 어느 바다나 일정하다. 염료의 양은 어느 바다나 일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지? 어느 바다나 일정한 것이 아니었다. 염료의 양은 달라진다. 그래서 염분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리고 염료의 B가 일정한 거였죠. 그렇죠? 자, 단위는 PSU 그리고 퍼밀 사용하기도 한다. 답은 4번 될 거고요. 전 세계 바다에 평균적으로 해수 1000g에 얼마 녹아있다? 35g 녹아있죠. 그래서 평균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 35 PSU였지.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네. 자, 12번 문제입니다. 표는 황해의 해수 2kg. 자, 요런 거 잘 봐야 돼. 1kg인지 2kg인지 주어진 조건 잘 봐야 됩니다. 자, 2kg에 녹아있는 염료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염료의 총합을 구하면 돼. 총합. 얼마 나와? 자, 쭉 다 구했더니 총합이 64g이 나오네. 그지? 총합이 64g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2kg에 64g이 있으니까 1kg에는 얼마가 들어있는 거다? 32g이 들어있는 거지. 1kg에 들어있는 염료의 총량이 뭐였다? 염분이었잖아. 그래서 염분은 32psu다 라는 거 구할 수 있겠네. 자, 13번 문제입니다. 사해에는 염분이 약 200psu로 매우 높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 뜬다. 그럼 사해 해수 500g을 가열하여 얻을 수 있는 염료의 양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해 200psu라고 하는 것은 염분이라고 하는 것은 1kg 1000g이죠. 1kg에 얼마 녹아있다? 200g이 녹아있다라는 얘기야. 염료가. 그치? 그러면 500g에는 반이잖아. 그치? 500g에는 얼마가 녹고 있을까? 이거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되겠네. 그치? xg 하면은 그러면 염료의 양은 얼마 나온다? 100g 나온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100g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14번 문제. 염분이 40psu인 해수 3kg을 만들고 싶대. 자, 그러면 염분 가지고 일단 자, 40psu면 해수 얼마에? 1kg에 염류가 얼마 들어있어야 돼? 40g이 들어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해수 3kg을 만들려면 염류가 얼마 있어야 된다? 120g 있어야 되지. 그럼 염류 120g을 제외한 것이 물의 양이 될 거잖아. 그럼 3kg에다 120g을 뺀 것은 물의 양이 되겠지. 물의 양은 2880g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래서 물의 양은 2880g, 염류의 양은 120g인 거 찾으면 되니까 답이 3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15번 문제. 염분을 변화시키는 요인 뭐였다? 물의 양이었지. 그지? 물의 양. 그래서 물의 양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묻는 거야. 그치? 밀도는 관계없어. 증발량, 강수량. 그치? 강수량이 많으면 물의 양이 많은 거. 증발량이 많으면 물의 양이 적은 거. 담수 유입량이 많으면 물의 양이 많은 거. 유입량이 적으면 물의 양이 적은 거. 빙하가 녹거나 얼거나 할 때. 그치? 녹는 양 또는 어는 양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1번. 밀도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 알면 되겠네. 자, 16번. 값이 커질수록 해수의 염분을 낮춘대. 염분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가 많아지는 거야? 물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물의 양이 증가되는 거. 그러면 값이 커질수록 물의 양이 증가하는 거 물었어. 결빙, 물의 양 감소, 해빙, 물의 양 증가.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게 커지면은 증발량이 더 크다라는 얘기지. 그치? 하천수의 염료량이 많으면은 물의 양이 증가하는 거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다. 됐지? 자, 17번 문제. 염분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은 물었다.
자, 염분이 가장 높다는 것은 물의 양이 가장 적다라는 얘기야. 그지? 물의 양이 가장 적어야 돼. 자, 빙하가 녹는 것은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고, 비가 내리는 것도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 강물의 유입량이 많은 해역도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 증발량이 많으면 물의 양 감소, 강수량이 많으면 물의 양이 증가. 그래서 물의 양이 감소되는 것은 몇 번? 4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18번 문제입니다. A에서 E 해역에서 증발량과 강수량을 측정한 값을 나타낸 것이래. 자, 그러면 염분이 가장 낮은 해역은 물었습니다. 그러면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높아야 되는 거지. 물의 양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물의 양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높아야 돼. 그럼 어디다? 이 지역이다 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겠다. 그쵸? 자, 19번 문제입니다. 전 세계 바다의 표층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표층 염분 분포. 자, 위도에 따라 염분이 다르게 나타난다. 위도에 따라서 뭐가 다르기 때문에 강수량과 증발량이 다르기 때문에 염분이 다르게 나타난다. 맞아요. 극해역의 염분은 빙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빙하가 뭐한다? 해빙. 빙하가 높기 때문에 염분이 낮다라는 거 맞는 내용이에요. 적도 부근에서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 그래서 염분이 낮은 거죠. 맞는 내용이에요. 중위도 지역은 기후가 건조하여 대체로 염분이 가장 높다. 기후가 건조하기 때문에 증발량이 많다. 그래서 물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염분이 가장 높다. 맞는 내용이고요. 대륙에 가까운 곳보다 먼 바다에서 대체로 염분이 더 낮다. 가까운 곳에서는 강물의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더 낮은 거야. 그래서 먼 바다에서 염분이 더 높다라고 돼야 되죠. 그래서 5번은 틀렸다. 그치? 그래서 19번의 답이 5번이다 라는 거, 이런 것들 잘 알아두면 되겠다. 자, 20번 문제. 염분이 30psu인 해수에 어떤 두 염류 A와 B가 1대2의 비율로 녹아있대. 염분이 90psu인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 A와 B의 비율은, 얘는 염분비 일정 법칙이잖아. 그지? 염분비 일정 법칙이야. 그래서 어느 해역이든 염류의 비는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1대2가 돼야 되는 거 알면 되겠다. 됐죠? 자, 21번.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염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있다. 일단 뭐 본다? 여름철, 겨울철 봤을 때 여름철이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같은 지역에서의 염분이 낮다라는 거 보면 돼. 그래서 뭐 여기에 32라고 하면 여기는 32.5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뭐 봐야 돼? 같은 계절에서 황해랑 동해랑 보는 거다. 그지? 황해 쪽이 뭐 강물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낮다. 그래서 여기는 32, 여기는 33이나 32.5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됐지? 자,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보기를 볼 거야. 위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 염분이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위도가 높을수록 염분이 높다, 낮다. 위도가 높을수록 낮다, 높다. 자, 얘는 잘 모르겠다. 그치? 높을 수도 있고요. 염분이 높을 수도 있고, 여기는 위도가 높을수록 낮을 수도 있겠네. 그지? 동해보다 황해가 염분이 더 낮다. 맞지? 황해가 염분이 더 낮다. 강물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염분이 더 낮다.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큰 강이 흘러들어온 해역이 염분이 더 낮다. 강물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의 염분은 전세계 평균 염분보다 낮다. 전세계 평균 염분이 얼만데? 35psu니까 그거보다 낮다. 맞죠? 그래서 위도가 높을수록 염분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1번은 옳지 않은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죠? 자, 22번. 표는 황해와 동해에서 측정한 염분과 해수 1000g에 포함된 염화나트륨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황해, 동해 봤더니 염분이 32, 34고요. 염화나트륨이 24.8A 나와 있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염분비 일정 법칙을 가지고 풀 거야. 그래서 황해와 동해의 염분의 비가 32대 34라고 둔다면은 염화나트륨의 비도 24.8대 A 이렇게 해서 풀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계산을 하면은 얼마 나온다? 26
6.4g 정도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답이 4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비례식은 각자 풀어보고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돼. 자, 23번에서 25번 문제입니다. 자, 표는 여러 해역의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료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한번 다 더해보자. 뭐 지중해 더해보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염분비 일정 법칙이니까 북극해보다 염화나트륨이 지중해가 더 많고 지중해보다 홍해가 많아. 그러면 총 염류도 북극해보다 지중해보다 홍해가 많기 때문에 홍해의 염분이 가장 높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지중해, 북극해 되니까 23번의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자, 그 다음 북극해, 지중해, 홍해에서 같은 값을 갖는 거. 일단 염분은 달라. 강수량과 증발량 차이 같을 수 없어요. 담수가 해수로 유입된 양도 같을 수 없습니다. 염류의 총량, 염화나트륨의 양은 같을 수 없고 비율은 같을 수 있는 거지. 왜? 염분비 일정 법칙에 의해서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알면 되겠네. 자, 25번. A와 B의 알맞은 값을 옳게 짝지은 것은 얘도 마찬가지로 염분비 일정 법칙을 이용해서 비례식으로 풀면 된다라는 거야. 그지? 비례식으로 풀면 돼. 예를 들어서 A를 풀고 싶어. 그러면 A 값이 29.5g 대 4.1g. 자, 이게 뭐다? 여기 위에 보면은 지중해에 있는 29.5 대 4.1 한 거랑 31.1 대 A 한 거랑 어떻다? 같다라고 두고 푸는 거야. 그래서 31.1g 대 A 해서 비례식을 풀면은 A 값이 약 얼마 나온다? A 값이 약 4.3g 정도 나와. B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풀면 돼. 자, 얘는 4.1g 대 1.8g은 자, 4.1 대 1.8은 뭐 한 거야? 여기서 보면 얘네들 둘 한 거야. 그지? 4.1 대 1.8은 3.2 대 B 이거 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돼. 29.5 대 1.8은 23.2 대 B 하는데 2.6 대 1.8은 2.0 대 B 해도 상관이 없어. 어쨌든 지금은 가운데 걸로 하자. 4.1 대 1.8은 3.2 대 3.2g 대 B 해서 풀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B 값이 약 얼마 나온다? 1.4g이 나오더라. 그래서 4.3g과 1.4g 나온 거 찾으면 되니까 답이 3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비례식 세워서 잘 풀면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 26번, 27번 볼 거야.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다 라고 나와 있다. 그럼 A층이 뭐다? 혼합층. B층은 수온약층. C층은 심해층. 요렇게 둘 수 있겠지. 자, 요렇게 두고 난 다음에 이제 26번 문제를 볼 거야. A층은 혼합층으로 바람의 혼합작용을 받는다. 맞죠? B층은 수온약층으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맞는 내용이야. 그치? 안정하기 때문에. C층은 심해층으로 계절에 수온 변화가 없다라고 돼야지. 그래서 틀렸어. 태양 에너지를 가장 적게 받는 것은 C층이다. 깊을수록 적게 받는다.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하고 니은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죠? 자, 27번 문제. A층 혼합층이야. 그지? 혼합층. A층 혼합층에서 수온이 높은 것은 뭐 때문이다? 태양 에너지 때문이고,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은 뭐 때문이야? 섞였으니까 바람 때문이지. 그래서 태양 에너지와 바람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 바람 되어 있는 3번이 답이 되겠다. 됐죠? 자, 28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여름철은 겨울철보다 평균 기온이 높고 바람이 약하다라고 했어. 그러면 여름철 수온의 연직 분포는 겨울철에 비해 어떻게 달라지는가? 평균 기온이 높으니까 수온은 어떻다? 높고요.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얇겠지, 여름철이. 그래서 여름철 수온의 연직 분포는 혼합층이 두꺼워지는 거 아니지.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얇아진다라고 될 거고요. 자, 심해층의 수온이 높아진다. 심해층의 수온은 일정해요.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수온 약층의 수온 변화폭이 커진다. 그치? 표층 수온이 높아졌으니까 커진다. 표층부터 심해층까지 수온이 일정해진다. 겨울이 돼야 되겠지. 이거는 일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도차가 더 커져. 온도차가 커진다. 수온의 연직 분포는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아니죠.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자, 29번 위도별 해수의 연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야.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친절하게 딱 나와 있고요. 자, 저위도 해역은 표층 수온이 가장 높다라고 돼야 돼. 그치? 중위도 해역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분다. 왜? 혼합층이 두껍기 때문이죠. 혼합층이 가장 두껍기 때문에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분다라는 거 알 수 있어. 답은 2번 될 거고. 고위도 해역은 혼합층만 존재한다. 아니죠. 혼합층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심해층만 존재하는 거다. 그치? 심해층의 수온은 위도에 따라 위도에 관계없이 같다라는 거. 위도에 관계없이 같다. 수온 약층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가장 큰 해역은 어디다? 저위도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 되고 나머지 것들도 알아두면 돼.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보기가 어떤 것이 정확한 내용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자, 30번 염류와 염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다. 전 세계에서의 평균 염분은 35psu였어. 염류 중 가장 많은 것은 염화 나트륨이었고 염화 마그네슘은 두 번째로 많은 거였단 말이야. 염류는 해수에 녹아있는 짠맛이 나는 물질이 아니라 해수에 녹아있는 모든 물질이다. 그치? 염분은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이다. 답은 4번 될 거고 물 1000g에 35g의 염류가 녹아있는 해수의 염분은 35psu다. 아니지. 두 개 합친 해수 1000g에 녹아 있어야 되지. 1000g에 35g의 염류가 녹아 있어야지 35psu가 되겠지. 물 965g에 라고 해야지 맞는 내용이 되겠네. 그래서 30번의 답은 4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31번 문제. 그림과 같이 해수 500g이다 라고 나와 있다. 자, 요런 기준 잘 봐둬야 돼. 완전히 가열한 증발 접시에 남아있던 물질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18g, 염류가 18g이다 라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럼 이 해수의 염분은 얼마인가? 그러면 500g에 18g 들어있으니까 1000g에는 얼마 있다? 36g이 들어있을 거야. 그럼 36psu 되겠지. 아니면은 이렇게 풀면 돼. 해수의 질량 500g 분의 염류의 질량 18g 곱하기 얼마? 1000 하면은 염분 구하는 식이지. 그래서 이 되니까 36psu다. 이렇게 풀어줘도 되겠다. 됐죠? 32번 문제. 서로 다른 해역에서 해수에 녹아있던 각 염류들의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같은 까닭은 비율이 같은 까닭이 뭐였다? 섞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지? 섞인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랜 시간 순환하면서 서로 섞였기 때문에 비율은 같은 거다 라는 거 알면 되겠다. 그래서 녹아있는 염류의 양은 같은데 각각의 지역마다 뭐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물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염분이 달라지는 거지. 염류의 비는 항상 같다 라고 알면 되겠다. 그치? 33번. 상대적으로 염분이 낮은 해역이다. 염분이 낮은 해역은 뭐가 많은 거야? 물의 양이 많은 거다라는 거. 그치? 물의 양이 많은 지역. 자, 빙하가 녹으면 물의 양이 많아질 거고요. 빙하가 얼면은, 해수가 얼면은 물의 양이 줄어들겠지. 강물이 많이 흘러들면 물의 양이 많을 거고요. 강수량이 많으면 물의 양이 많을 거야. 강수량이 증발량이 많으면 물의 양이 적게 되겠지. 그치? 강수량이 증발보다 많은 해역이 물의 양이 많은 거야. 그래서 물의 양이 많은 지역은 기역, 디귿, 미음 되니까 답이 3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됐지? 자, 34번 문제. 해수에 포함된 염류의 질량 비를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거. 가장 많은 것이 A가 뭐? 염화 나트륨. 두 번째로 하는 B가 염화 마그네슘. 우리 제일 많은 거랑 두 번째 많은 거 정도만 알면 되는데 C 세 번째로 많은 것은 황산 마그네슘이야. 황산 마그네슘이고 네 번째로 많은 것은 황산 칼슘.
그래서 황도 꽤 많이 들어있어. 다섯 번째는 황산 칼륨.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소금의 주성분 염화나트륨 맞아요. 자, B 염화 마그네슘은 짠맛 아니고요. 쓴맛을 나타내는 거다. 그냥 여기서 아까 A가 될 거야. 짠맛을 나타내는 거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은 B가 될 거고요. 두부를 응고시킬 때 간수로 사용하는 것은 염화 마그네슘이야. B가 돼야 돼. 염화 나트륨이다. A 돼야 되지.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되겠다. 자, 35번 문제입니다. 자, 35번 뭐 구하라고? 염분을 구하래. 비해수의 염분을 구하래. 자, 친절하게 1kg에 녹아있다 그랬어. 그지? 해수 1kg에. 그러면 이 염류들의 총합만 구하면 되겠네. 다 더하면은 얼마 나온다? 총합이, 염류의 총합이 30g이 나온대. 그러면 염분은 얼마 나와? 30 PSU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자, 36번입니다. A 해수에 녹아있는 염화 마그네슘의 양으로 옳은 것은 얘는 염분비 일정 법칙으로 구해야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해? 염화 나트륨 24.9g 대 염화 마그네슘 가는 그리고 B에 녹아있는 염화 나트륨 23.3g 대 염화 마그네슘의 양 3.3g 이거 하면 되지. 이 비례식 풀면 가 값이 얼마 나온다고? 약 3.5g 나온다. 그래서 염화 마그네슘은 3.5g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중학교 2학년 7-2 해수의 특성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